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주부터 중요한 제어 구조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5장의 연습 문제 1번을 제가 좀 수정해 보았는데요.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할 문장으로 바꿔놨어요. 교재에서는 실행할 문장 1, 그 다음에 실행할 문장 2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일단 if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조건식이죠. 그 다음에 책에 나온 그대로 표현하자면 실행할 문장 1 그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실행할 문장 2. 자, 제가 여기에 표기한 바에 의하면 제가 바꿔봤다고 그랬잖아요. 자, 책에는 이렇게 나오고 조건식일 때, 참일 때 실행할 문장,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if문의 결과를 예측하시오. 자, A라는 공간에 100이 들어갔어요. if 100이 A에 있는 값이 100이 아니다. not equal이죠. 그래서 A에 있는 값이 100이 아니다. 이 문장만 볼게요. 이 문장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래서 바로 아래에 있는 문장은 수행하지 않아요. 거짓일 때 수행하는 문장은 else 문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02군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2군요가 출력 결과에 나오겠죠. 3번 문제는 A에 123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퀄이 두 개가 있을 때는 같니? 라는 뜻입니다. A가 100과 같다. 참이죠. 따라서 참이에요? 제가 무조건 말한 대로 그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거짓이죠. A에는 123이 들어있으니까 A가 100과 같다. 이건 거짓입니다. 그러면 참일 때 수행할 문장 두 개가 있고요. else가 없어요. 거짓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로 프로그램이 끝나고 출력 결과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4번 입력한 숫자가 3의 배수인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다. 자, 입력을 받을 때 int 함수 씌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if하고 조건식이 나오는데 3의 배수이다. 네, 그러면 3의 배수를 입력했군요가 출력이 될 거고, 아니요,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군요. 이게 출력되는 형태가 맞는 거죠. 그러면 이 식에는, 조건식에는 3의 배수이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에 입력한 A가 A죠. 3의 배수인지를 알아보려면 3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죠. 따라서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건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나머지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하고 같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거 잊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하고 같다.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A에 123을 저장하고 A가 100보다 크다. 참이죠. 진짜 참이에요. 123이니까. 그러면 그 아래쪽을 수행하게 됩니다. 4칸이 띄어쓴 이 바로 아래 문장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또 조건문이 또 나오네요. A가 200보다 크다. 이거는 거짓이죠. 따라서 여기 있는 프린트문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if문의 거짓은 어디로 가냐면, 자, else가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else가 그 if의 else가 됩니다. 따라서 이 if의 else는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따라서 적당한 수입니다. 이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else는 언제 출력이 될까요? 밖에 있는 if의 else에 해당되므로 여기 이렇게 해서 짱이 맞죠? 그래서 A가 100보다 크다가 거짓일 때, 그때 이 else는 수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적당한 수입니다. 이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if문을 elif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라. else if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지금 스코어 55를 넣어놓고 if 60 이상입니까? 합격이다. 아니요. 그리고 나 또 물어보죠. 아니요 인 상태에서 다시 조건이 들어갈 때는 이거를 elif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그대로 elif로 옮겨보면 elif 스코어 40 이상 하고 else는 그대로 나갑니다. 자, 조심하셔야 할 게 if 이렇게 물어봐 줄 때는 else를 마지막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else if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도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서 높은 숫자가 나오면 이기는 게임이다. 자, 출력 결과는 A가 이기거나 B가 이기거나 비기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자, A의 숫자가 5입니다. B의 숫자가 1입니다. A가 이겼다. 즉, A에 있는 숫자를 출력해주고 B에 있는 숫자를 출력해주고 두 개를 비교 연산해서 결과를 출력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때 여러분이 안 배웠던 것이 나오는데요. 랜덤 함수라고 그래서 이무에 랜덤이란 말은 아시나요? 어, 우연히 어떤 숫자를 고르는 거, 주사위 던지듯이. 그래서 그렇게 숫자를 추출하는 기능 함수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갖다 쓰기 위해서 import라는 것을 명령을 줘서 랜덤을 임포트를 시켰습니다. 터틀 그래픽에서 터틀 그래픽 쓸 때 임포트하고 쓰셨던 거죠. 그것처럼 또 다른 기능을 쓸 때 이렇게 임포트하고 쓰시면 되는데, 자, 넘버에다가 랜덤, 내가 임포트했던 랜덤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함수, 기능을 가져다 쓸 겁니다. range라는 게 있는데, 값을 초기 값과 마지막 값을 주면 이 사이 값으로 랜덤 값을 추출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7 사이의 값이 아무거나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A의 주사위 숫자는 뭐입니다. 자, 퍼센트로 출력하는 거 뒤에 퍼센트로 여기 쉼표 찍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쉼표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랜덤을 통해서 들어간 숫자를 출력해주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건 C 언어, 자바, 다른 언어에서 많이 쓰는데요. %d, 디시멀을 뜻한다고 해서 10진수로 출력을 해주는 그 형식 지정입니다. 자, 넘버 B 이거는 두 번째 사용자 B가 주사위를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1부터 6, 7 사이에 1부터 7보다 작은 값까지만 만들어냅니다. 7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출력 결과에서 A의 주사위 숫자, B의 주사위 숫자는 뭐입니다. 각각 출력했던 게 이 프린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판단문을 통해서 누가 이겼는지를 판단을 하겠는데요. 자, A가 B보다 크면 A가 이겼죠. 그게 아니면이란 것은 일단 A가 B보다 크지 않다는 걸 감안하고 물어본 겁니다. 이번 B가 크면 B가 이겼다. 자, A가 크지도 않고 B가 크지도 않는 것은 그러면 이 나머지 else에서 위에 있는 상황들을 다 아니고 아닐 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이 비겼네요.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문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랜덤 함수만을 제대로 한다면 아주 쉬운 제어, 우리가 배운 제어를 통해서 알게 되겠죠. 랜덤이라는 것을 이런 기회에 하나씩 익혀가는 것입니다. 이 파이썬에서 가지고 있는 함수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자기 전공 분야나 또는 많이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 분야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필요에 따라서 찾아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차시에서는 같이 이프문하고 같이 쓰면서 중요한 반복 제어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